미래전의 주역 화학병 양성의 요람 육군화학학교. 1953년 부대 창설 이래 미래 전장에 부응하는 정예 화학 장병을 육성해온 육군화학학교. 육군화학학교에서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육군은 물론 해공군까지 알아야 산다는 교훈 아래 야전에 배치 후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정예 화학장병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부대, 민관군 화생방 방어 대세를 확립, 민방위 훈련의 기초를 세운 부대. 21세기 이제 승패는 화생방전에 달렸다. 화학학교가 있는 한 화생방전 이상 없다. 바로 이곳 육군화학학교에서 불타는 젊음을 족게 바쳤던 육군화학학교 예비역 용사들. 이들이 바로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충성. 네,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용식 씨는 왜 갑자기 또 방독면을 쓰고 그러게요. 안 들리나 봐요. 안 들려요? 이용식 씨. 예. 들릴 텐데. 네. 아니 웬일이에요? 네? 아니 네. 오늘 이곳 우리 신고합니다. 네. TV 내만의 주인공들이 바로 네, 네. 화학학교, 화학학교 예비역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바로 이 화학병들의 상징인 네. 방독면을 방독면. 딱 쓰고 나왔죠. 벌써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준비된 MC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TV에만 신고합니다는 육군 화학학교의 예비역들과 현역 여러분이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참 이 총이나 대포 네. 이런 무기도 무섭지만 독가스, 뭐 세균전 이런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요. 왜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뭐든지 많이 먹고 많이 마시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은 제일 위험하다 두려워하죠. 이거지. 하지만 학교 다닐 때 화학 점수만큼은 네. A 점수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이야. 그렇다면 뭐 네. 화학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네요. 화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 화내고 싶어 내가. 테스트. 원소 기호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Fe. 예? Fe. 철, 예. CO2. 이산화탄소. H2O. 아 정말 화나네. 물. 네. 그렇다면 H.O.T. 아니, 그거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예. CA. 소주.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뭐예요? 왜 소주예요? CA가. CA. 알잖아요. 읽어보세요.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CA. CA 카. 그러니까 한 잔 마시고 그래요. 화학하면 정말 그 원소 기호 외우느라고 엄청 고민했잖아요. 딱딱하고 어렵고. 그런데 그 화학학교 그러면 화학 공부를 잘하시는 분, 네.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만 가실 수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안종관 상병님? 예, 우리가 군대 입대할 때만 해도 예. 농촌에 있는 분, 뭐 어촌에 있는 분 아무나 차출이 돼서 입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육군화학학교를 38년 만에 가보니까 네. 대학에서 전부 화공과나 생물학과 이런데 전공을 한 전공자들이군요. 전공자들만 전부 그 부대에 배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네. 전군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화생방전 하면 일단 현대적인 느낌이 드는데 무려 35년 전에 이 화학학교가 생겼다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김상수 하사님. 예. 처음 제가 그 병가를 위생 받아가지고 네. 화학학교로 가라 하기 때문에 화학학교가 과연 뭐 하는 곳인 가 몰라가지고 네. 가는 저 사병들에게 화학학교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 물으니까 네.
전혀 모르고 금방 뭐 그 위생 검진하는 데인가 또 그 지사장에 그 청소 잘하는 거 위생 검진하는 데인가 화학학교가 뭐 이렇게 그 사병들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화생방 교육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예. 부대 명칭도 학교로 돼 있어서 네.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좀 많을 텐데요. 그렇게요, 예. 이광명 병장님. 저는 이제 상병대입니다. 네. 상병대 육군 화학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이미 군인인데. 아닙니다. 이미 군인 생활하고 있을 네. 때입니다. 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 당시에 저는 이제 고향이 인천이기 때문에 네. 인천 병무청을 통해서 검찰청을 통해 가지고 학교로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 편지가 뭐냐 하면 위 학생은 병력 기비자원이 태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교장 선생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하도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우습게 찢어버렸어요, 그냥. 예. 찢어버리고 나니까 제대하고 나니까는 예. 또 날라왔어요, 집으로요. 아, 군대 안 갔다고. 네, 군대 안 갔으니까 군대 나오라는 식으로 해서 영창 가라는 식이죠, 영창 가라는 네. 식으로. 그러니까 화학학교를 학교로 그냥 알아. 네, 학교를 알았습니다. 몰라보게 변한 화학학교, 좀 모교 같을 거예요. 네. 4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아이, 그러면요. 함께 가봤습니다. 선배가 간다. 화생방 전력 창출의 산실 육군화학학교. 이제 미래전의 주역으로 우뚝 선 화학학교는 육순의 예비역들에게 잘 키운 자식만큼이나 든든하게 다가온다. 강산이 변하고 또 변하길 4차례. 선주 같은 현역의 구릿빛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에서 40년 전 나라를 위해 흘렸던 그 시절 땀내음을 다시 맞는 듯하고 땀 닦아주고. 신발도 특수 신발이군요. 오영지역.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무슨 불갈비집에 갈 때 신는 것 같아. 35도를 넘는 무더웠던 이날 후배들의 환영은 태양보다 뜨거웠지만 선배들을 위한 배려는 이렇게 시원한 물줄기로 쏟아진다. 아, 시원하겠다. 좀 특수하죠? 예.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60년대 입대하기 전부터 익숙했던 이 군가였기에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 그 시절 푸르렀던 청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백발의 예비역들이고 이들을 처음 맞이한 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공포의 가스실. 예, 이곳 가스 실습장까지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스 실습실에서 퇴장하실 때는 절대 눈물, 콧물 따갑다고 해서 비비시면 안 되겠습니다. 눈물 콧물은 물론 혼까지 쏙 빼놓는 것이 바로 가스실. 찬물이야 위아래가 있다지만 가스실은 현역이 먼저. 현역이 먼저입니다. 예. 독하다. 아이고. 상당히 의연하네요. 예. 젊으니까. 비비지 말라. 모르면 용감해지고 알수록 겁이 나는 법. 현역 때야 젊은 패기로 했다지만 이를 웃잘고 선배님도 해보시오. 여유가 있어요. 예. 도망가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 화학가스와 함께 청춘을 불살랐던 화학용사 아닌가? 바람이 새지 않는가 보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방독면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방독면을 벗어주십시오. 방독면이 없다면 화생방전은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 이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어막이 방독면이고 버틸 못해. 방독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의연하십니다. 이 가스 훈련의 목적이다. 먼저 벗고 먼저 퇴장? 근데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상도 하나 안 찡그리시네. 근데 상당히들 예. 아, 거의 끝까지 안 벗으시는군요. 이분은 그냥 끝까지 안 벗어. 절대 비비지 마세요. 자, 비비지 가스에 노출된 피부를 비비는 건 절대 금물이다.
대신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서서 눈물과 땀으로 가스를 씻어내야 한다. 네. 이거 그 알아둬야 시절 됩니다. 이럴 때 부르던 노래가 있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대규모 화생방전이 발생하면 정찰차가 앞장서서 오염도를 측정한다. 이 정찰차야말로 미래전의 주역임을 자부하는 화학학교의 상징. 그렇죠. 오염 지역을 통과할 때 방독면 착용은 필수. 하지만 군기 빠진 예비역 맨 얼굴로 뛰어도 숨이 가슴까지 차오른다. 아휴. 40년 만에. 아유, 땀이 범벅이 되는군요. 변변한 화학 장비 하나 없이 훈련받던 그 시절 듣도 보지도 못했던 첨단 화학 장비 앞에 격세지감을 느끼는 예비역들이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군요. 안 덥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안에는 냉난방 장치가 있어서 어떠한 밖에 외부의 공기가 춥든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화생방전. 화생방전의 피해 영역은 육해공이 따로 없기에 만에 하나 화생방전이 발발하면 그 결과는 모두에게 자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악몽으로 다가온다. 예.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때문에 화생방전에 대비하는 모든 장비는 군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완전 컴퓨터예요. 오염 지역. 네. 하하. 시작. 아군의 전력 이동을 엄폐해주기 위한 연막 발생기가 바로 발연기. 하나 한 대 무게가 무려 80kg. 전투 상황에서 발연기를 신속히 참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화학병의 주요 임무다. 현역. 얼핏 보면 이동 샤워 차량 같지만 인체에 묻었을 독가스를 씻어내는 제독 차량이다. 그때도 제독 훈련은 훈련 중 가장 기다리던 차량이건만 그때나 지금이나 제독 차량만 나타나면 꽁무니를 빼는 예비역이 있었으니 뭐 하십니까? 3번 뭔가. 육군화학학교의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관. 역사관. 40년 전 군 생활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이 화염방사를 쐈다 그때. 이제는 도태 장비가 되어버린 화염 방사기. 한때는 강력한 무기였건만 세월의 뒤안길로 밀려나 버렸다. 그 세월의 두께만큼 감에도 남다른 노병들이고 저 무서운 무기인데. 환경의 오염 또한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리 방지하는 것도 화학학교에 빼놓을 수 없는 임무이다. 물질을 만들어서 어떠한 제동 용품이나 그런 거를 그냥 합성할 경우에 이용을 만드는데 하나의 이기를 한다고 한다. 더운데 수고들 많으셔. 이거야말로 선배가 나눠주는 생화학 무기, 아니 가뭄의 단비. 선배님 고맙습니다요. 갑자기 강중환 하사가 누굴 찾아 나선다. 고향 제주도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강중환 하사의 처조카가 바로 화학학교에 특과 교육을 받으러 왔다는 것이다. 네. 그리웠던 처조카 얼굴이야 얼른 보고 싶지만 단단히 묶인 방독면에 이것이 손만 어떻게 급히 나가고 여는겨? 목 부러지. 이곳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늠름하게 자란 처조카가 대견스럽기만 하다. 아유 반가우셨겠어. 아유. 빨리. 형님 돌아가시면 여기다 다 써드릴까 하면 화염지뢰를 설치해서 폭발시키면 원자탄이 터질 때 버섯 구름이 형성된다. 이때 발생하는 낙진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이 훈련의 목적. 그 시절에도 한 번에 성공하기가 어렵던 훈련이었는데 과연 40년 전 솜씨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상당하군요. 꼭 원자 폭탄
터진 것 같아요. 그림이. 조국의 부름을 받아 푸르른 청춘을 불살랐던 육군화학학교 예비역 용사들. 미래전의 선봉으로 화학학교의 명예와 전통을 일구었던 육군화학학교 예비역 용사 선배가 간다. 이거 화염질이라는 거 대단하군요. 그렇군요. 그죠? 네. 이번에 그 가스실에서 제일 먼저 용감하게 방독면을 벗으신 네. 최창부 하사님이시죠? 의연하시죠. 40년 만에 맡아본 그 가스 어떠셨습니까? 예, 그 당시 저희들이 교육 받을 때는요. 네. 그 가스를 뿌리면은 안개처럼 붉게 이래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가스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방독면을 쓰고 있으니까 가스가 없는 것 써서 처음에는 벗었어요. 네. 또 반은 조금 있을까 이런 의심도 가졌죠. 네. 그랬는데 벗어 보니까 막 굉장히 독하는데 네. 옛날 가스보다 아마 성능이 몇십 배 좋아진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래서. 제가 근데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제가 참았죠. 제가 네. 교직에 현재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올해 제가 명퇴를 신청했는데 교직에 40년째입니다. 그래서 저 제자도 보는데 내가 어떻게 그 비겁하게 그걸 하느냐 싶어서 참았죠. 그래서 끝까지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방송을 벗어봤습니다. 아, 조교실인데. 대단하세요. 근데 반면 끝까지 방독면을 벗지 않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벗는 복을 예. 말랐나요? 바로 앞에 계시군요. 예. 끝까지 한번. 예, 이광명 병장님. 네, 접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못 벗었죠? 예. 나이가 많이 먹어서요. 아니 뭐 옆에 계신 분도 동갑입니다. 동갑. 동갑입니다. 그래서 몇주 나이 많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반면에 강중원 하사님? 네, 마이크 좀. 저 처조카를 만나는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예. 얼마 만에 만나신 겁니까 처조카를? 방독면 벗기다 목 부러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급한 입에 방동 뺏기 전에 그거 벗기 전에 말입주게. 네. 너 하시 못 뺏기는 혼나십시오. 아 지금 저기 무슨 얘기? 제주도에서 오셨죠? 예. 제주도 사투리. 아 무사마시 방금 한 말씀 다시 한번 해수다. 부자들 구가. 만나니까 느낌이 얼마만큼 반가웠을까? 아이고 시끄러운 말고 그거 과락물입니다. 통역이 필요합니다. 저 예. 여기 오신 분 중에 제주도 혹시- 출신 계십니까? 예. 고향이 제주도. 네. 야, 잘 됐네요. 방금 예. 방금 저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과? 저 말로 해서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모르죠. 말씀으로 하시니까. 처조카를 만나서 표준말로 하겠습니다. 예? 표준말로. 아니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여기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예. 곳이니까 처조카한테 뭐라고 용기를 심어주셨습니까? 아이고 그때는 감을 생각이 조금 잊어버리긴 했다마는 화학학교에서 공부 잘 내거네 훌륭한 화학자 되는 거라서다. 네. 통역부다. 뭐라고요? 그때 말해서 기뻤지만 네. 공부 열심히 해서 화학자 되라고. 참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분명히 화학학교 나오셨는데 그 방독면을 어떻게 벗게 되는지 그걸 잊으신 거예요? 짓거진 집에 짓거진데 어떻게 그걸 뭘 잊어버리십시오. 네. 예. 자기도 몰라 지금 무슨 말인지. 저 현영 너무 선수 기뻐서 잊어버렸다고. 너무 기뻐서 잊어버렸어. 네. 오늘 저 사람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방송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강중원 하사님은 더 기뻐요. 네. 지금 이 말을 통역해주는 사병까지 대동했으니 얼마나 즐거워요. 네,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심시간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네. 예비역 가운데 그 화학병이 아니라 기갑병이
예, 여기 기가병이 한 화학교 분이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예. 무슨 일입니까? 예. 누굽니까? 누구예요? 웬 기갑입니까? 예. 방화사인데요. 예. 이제 사병하고 같이 내무반에서 이제 자게 됐어요. 하룻밤 자는데. 네, 하룻밤 이제 자게 됐는데 예. 탱크 골가는 줄 알았습니다. 코를 어떻게 내 옆에서 잤는데요. 코를 어떻게 하는데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너편에 가서 이제 다시 자리를 옮겨서 잤는데 그래서 기갑병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갑병입니다. 이 사람이 기갑병 근성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그때. 코 오는 소리 들으니까 예, 넌 예. 화학병이 아니라 기갑병, 탱크 예. 오는 기갑병이다. 그래서 기갑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호준 씨가 예. 선배 양반이 어떻게 했는 거는 아 진짜 코를 고려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자신의 생각하고 웃으시는 거죠? 코는 고려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옆에 이제 코는 내가 고는 그 저 체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 저쪽으로 바꿔서 넣으려고 방향을 바꿔서 이제 들어놓으려고 했는데도 이 양반이 이쪽으로 또 놓고 내가 이쪽으로 놓으면 또 이 양반이 따로 놓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나 나름대로 챙기다가니 그냥 골아버렸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렸어. 한 일어나서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면 기갑병이세요. 근데 현역 당시에는 별명이 걸어다니는 화생방 무기. 근데 제가 저 별명이 그랬습니다. 별명이 왜 그랬어요? 제가 별명이 내 성이 또 방가예요. 방씨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방구쟁이라고 별명이 붙어가지고 가면 이 선배 양반 애들이 이제 귀엽게 가면서 야 뭐 화생방 뭐라 방가야. 한다든가 방구쟁이 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방구쟁이에서는 또 한 분이 있으면 라이벌이라고 그분 누구세요? 근데 그 선배 양반 이광명 병장 양반이 네. 그런 것도 같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전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광민 병장님 어떻게? 기억나세요? 저는 그럴 리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잘못하면 말 계속 맞기 접니다 때문에 하시다가 이번에는 기억이 안 나세요? 이번도 기억 안 나고 예. 자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가 군대 생활할 때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강중원 하사님? 예.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예. 머리도 깜짝 놀고 그게 말지. 무슨 생각을 이제 알아니까. 아니 누가 더 나빴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 증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다 그러면 뭐. 시판이야 알아주는 거. 아, 저희 현역 좀 통역병. 예. 저도 잘 모르. 아 정말 훌륭한 통역이에요. 정말 네. 훌륭한 통역이에요. 정말 흥분하셨을 때는 제주도 말씀하고 표준말하고 섞어서 나오니까 네. 이 친구가 잘 들으려고 해도 헷갈렸어요. 저 통역관한테 고맙다고 한 말씀 하세요. 네.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대고. 자네 어딘가? 어디 사람인가? 한림 살고. 한림. 좋은데 사람이셔. 뭐라 그러세요? 좋은데 살고 있다고 말. 아 예. 아 정말 대한민국 큰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넓고도 넓습니다. 예, 정말 4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재호 하사님, 잊을 수 없는 전우가 있다면 어떤 분인가요? 예, 김사인 그 병장이라고 있는데요. 왜요? 네. 김사인 병장은 나를 몹시 그 좀 때렸습니다. 아, 때렸는데 괴롭혔다. 예, 괴롭혔는데 그런데 왜요? 괴롭히고 나서는 자기가 울어요. 예. 때리다가? 예. 아 때리고 나서 웁니다. 이제 그 괴롭히고 나서는 우는데 막 끌어안고도 울고요. 막 그럽니다. 그래서 차라리 때리지 말지. 예 근본적으로 마음이 그 악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그 찾고 싶어서 이번에 많이 찾았는데 네. 도저히 못 찾았습니다. 김사인? 예. 예, 한번 그러면 기회가 그래요. 되는데. 지금 TV를 보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예. 네. 카메라 보고 한 말씀 카메라 하시죠. 보고. 예. 예. 김사인 선배님, 제가 카메라가 아닙니다. 아, 예. 예. 나도 있다는. 김사인 선배님, 네. 제가 광주 그 전화 명부 샅샅이 뒤지고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 텔레비를 보시면은 지난 일 모두 용서해 드릴 테니까 꼭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 애 찾으러 왔어요? 뭐 바지 주려놨으니까 들어와. 무사히만 들어와요. 좋습니다. 괴롭히던 고참까지도 이렇게 그리워지는 네. 40년의 세월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시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미있는 얘기를 모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졸병 수자. 계급이 왼수하지만 고참 세치기가 반가울 리 없는 제주도 토박이 강중원. 꼼냐? 아닙니다. 유별난 제주도 말수록 천방지축 사고내기 일쑤였는디. 독새끼네. 독새끼. 새끼라고? 계란. 독새끼가 달걀인 줄 알리 없는 고참 가라사대. 찡이 너 독새끼 맛이 어때요? 통신장비가 열악했던 그 시절 통신병 강의병의 사고는 시작되고. 이장이야. 예? 뭐라고요? 시내에 콜레라가 돈다니까 알아보라고 해. 콜레라. 아이고 뭐가 제대로 들려야지 이거. 고릴라가 나섰다고요? 강중원 하사. 콜레라야. 중원아, 콜레라야. 얼렁뚱땅 콜레라가 고릴라로 둔갑을 하고 고릴라를 잡는 건지 투랭당을 치는 건지 하여간 우리의 병사들 그날 구보 한번 요란하게 했다는 말씀. 화학학교의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강희병. 이번엔 잘해보는 거야. 손바닥만한 쥐 한 마리에 무지막지한 귀염빵사기가 웬 말인고. 이제 넌 복 안에 든 쥐 아니 손 안에 든 쥐랑 깨롱. 재밌는 분이었군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도 훈련은 계속되고. 아유 힘들어. 얼마나 더울까요? 아 더워. 야물 없냐? 야 강중원 지금 마실 물도 없는데 네가 머리에 담고 있냐? 좌충우돌 실수연발 강희병. 물고픈 전우들을 위해 이번엔 제대로 된 꾀를 낼런지. 아니. 숙달된 조개의 포즈로 멋지게 연막탄을 날리긴 했는데 목이 터져라 큰소리친 강중원 이병의 뒤이은 행각은 과연. 잠시 후 예비역들의 증언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보기로 하자. 예. 네. 모기가 때로 극성을 부리는 여름밤, 천하의 강중원이 밤엔들 지킴이를 게을리하랴. 명물이시군요. 전우들을 위한 파리채 서비스는 밤새 계속되고 전우의 사지를 넘고 넘어 파리채 앞으로. 안 되겠다. 화학학교의 장병답게 신무기 개발에 앞장서온 강희병. 이번엔 단련기가 나설 차례. 전우들아 고맙다는 인사는 나중에 하려무나. 오늘은 무사히 지나가나 했더니만 아닌 밤중에 가스 훈련이 웬말. 모기 아니죠 군인 살려. 쥐잡기도 좋고 모기 학살도 좋다지만 아이고 누가 우리 강희병 좀 말려줘요. 하여튼 강중원 하사님 명물이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 원두막 부근에 일단 최루탄을 터뜨린 뒤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창보 하사님? 예. 네? 저 연막은 독충도 죽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가슴을 위해서 터뜨린 겁니다. 네. 주인이 뭐라고 예. 얘기할 텐데요? 주인이 그 연막은 네. 해충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만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그 뒤에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못 밝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목마른 사병을 위해서 수박엿 덩어리 하셨죠? 예, 하나 하셨죠. 뭐 저 네, 지금 네. 말은 그랬습니다만 그 당시 참외나 수박밭 주인께서 오시면은 제가 절 10번 하고 변상해드릴 용의가 충분합니다. 네. 자, 제가 듣기로는 이 수박밭 서리보담도 예. 더한 뭐 엄청난 소동을 벌였다고 그러는데 그 주인공이
또 역시 접니다. 네. 이광명 병장님이시죠. 네. 그 어떤 사건입니까? 네. 마치 오늘 용의 눈물을 보는 듯한. 극장인데요. 네. 예.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광주극장 같습니다. 예. 예, 당시에 이제 극장 공연을 들어갔는데 꼭 남의 얘기를 하는 거 같죠? 사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대만원이에요. 네. 그게 앉을 길이 없었다는 얘기라고요. 이거 다이어트 같은 이 눈물 가스가 있습니다. 네. 요만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담뱃불로 싹 붙여요. 네. 그래갖고 싹 놓게 되면 글상 밑에 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눈물이 막 나와서 사람이 보다 나옵니다. 참.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앉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건 누가 뿌리는 이제 화학계라는 게 그때 화학이라는 게 별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네. 설마 그걸 뿌리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구경하고 나오죠. 네. 악동들이. 참 그때 영화 보시던 분들 지금에야 그 비밀을 아셨을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근데 김중원 하사님, 아까 화면에서 봤을 때처럼 발연기 있으면 뭐 모기, 벌레 그런 거 다 한꺼번에 그냥 잡을 수 있는 건가요? 통역 준비. 머리 무기가 네. 버리시고 잡으면 아이 죽고 네. 하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어떻습니까? 화학학교나 화학적으로 잡으면 뺏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좀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요. 화학 물질을 던져가지고 화를 불러 일으켰다.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게 아니고 네. 화학이니까 화학적으로 화학하지만 연막 피하게 목이 안 돼서 목이 달라니까 아니 통역병이 해야 돼요. 예, 통역병. 부탁합니다. 화학학교니까 말입니다. 네. 화학적으로 그걸 했다고 말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파리채 뭐 이런 걸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화학학교는 화학으로 발연기를 쓰셨다. 네. 자, 졸병 수첩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졸병 수첩.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화학학교를 떠들썩하게 한 세기말 미녀의 출연이 예고되고 있었으니 웬 장난들이야? 당년 16세 박광자 이병 장병들의 가슴에 사랑의 불을 지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아, 이병 예뻐요. 박광자 인사드립니다. 얘들아, 우리 한번 놀아볼까? 이거 다시 괴로워. 위험한 내가 괴롭다 내가 괴로워. 물 한번 해보세요. 여러와 같은 상황 속에 한 노래 한 미모로 인기 싹쓸이 성공. 오빠들 화학학교의 캔디군요. 작전 명령 데이트 상대를 찾아라. 박광자 이병의 깜찍한 구인 광고는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고 나비가 곱은 듯 고기가 채물 만난 듯 장병들의 성원 속에 박이병 애인 선발의 날은 다가오는데 취사병 봐요. 장병 모두 가능. 날 잡았어 날 잡았어. 쫙 빠진 몸매도 살살 녹는 재롱도 마다한 우리의 박광자 이병. 그녀의 선택은 테스트.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 나가자니 허전한 옆구리가 울고 버티자니 죄 없는 눈, 코, 입이 우는구나. 가스 앞에 장사 없다. 약 맞은 모기 마냥 우수수 저런. 쓰러지는 장병들. 사랑을 위하여. 그런데 소리 없이 강한 승자의 한마디. 그래요 가스실은 강정민이 기본이에요. 이재호 하사의 가슴에 사랑의 준비된 화살을 여인입니다. 날려버린 박광자 이병. 이리 와. 꿈 같은 데이트를 즐기는 박이병과 이하사. 그런데 이들에게 수상한 눈길을 던지는 아주머니가 있었으니 봐라. 네, 아이고마, 혹시나 귀했더니마, 네 감자 털지 감자 맞지? 왜 어째 이런단가요?
사람 잘못 봤다. 한참 잘못 봤단께요. 사투리도 바꿔서. 예, 말투를 동네 바꿨어요. 아주머니가 여기 웬일이여? 큰일 날 뻔했구먼.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죠? 예. 오빠 너무 멋있다. 나 원래 좀 멋있어. 몰랐니? 그래? 돌멩이 던지는 게 뭐 있어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바라는지 청춘 남녀 주고받는 시선 한번 찍하고 아, 예사롭지 오가는 않습니다. 눈길에 정이 드는 두 사람. 뭔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디 두근 반 세근 반. 어라, 근데 이 손은 왼손이요? 어디? 안만 봐도 광자 맞지? 동네 아주머니가 얼굴을 알아본 끈질기네, 박광자 그분. 이병의 사회의 상당히 뜻은 집요하시군요. 여군이 되고파 16에 집을 나온 것이었는데 아이고 저런. 고향이 그립고 부모가 보고픈 그 심정이 오죽할까. 열여섯 살 나이에 얼마나 네. 그립겠습니까? 군대가 50보 오긴 왔는데. 박기병 괜찮아? 예. 안 다쳤어? 예. 야, 너 누가 면회왔더라? 면회요? 응, 면회. 올 데가 없는데.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바로 친누이가 찾기는 박이병에게 이하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부모님 품에선 마냥 소녀 같던 여군 미스박. 그 봐라. 완전 맞다 아이가. 군대 시절 소중한 추억의 한 장은 지금도 그녀의 이름으로 새겨져 있다. 부모를 만나게. 그 얼마나 군대에 들어가고 싶었으면 16살 나이. 그러게요. 16세 군대 예. 입대했을까요? 그저 이재호 하사님? 예. 그 미스박과 특별히 지내셨나요? 나 원래 멋있어. 너 원래 미남이지 않습니까? 네, 아 정말 인물이 좋으세요. 참 미남이세요. 예. 예. 뭐 특별히 지낸 일은 없고. 아, 딴 분들 얘기 한번 들어봐야 돼. 어땠죠? 그렇죠. 예. 저 이재호 하사는 그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미스박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위험한 증언이 나오는데. 네. 저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거든요. 예. 제호가 저보다 한 1년 후에 군에 들어왔는데 네. 저는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챘어요. 네. 그런데 군대 우리 토요일 날 외출을 나가면은 네. 저 아까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저 여군이 네. 우리 사무실에 와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럴 올 수도 있는가 보다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때 그랬구나 싶어요. 아, 요럴 때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예. 예. 그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네. 그 저도 그 당시는 몰랐었어요. 그 네. 16살인지 몰랐었는데 나중에서 이제 그걸 알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서는 굉장히 귀여워해줬죠. 네. 그 당시 그러니까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 저는 결혼했습니다. 유부남이셨죠? 예. 제가 입수한 정보에는 유부남으로 나와 있는데 그 광자하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다. 이런 게 벌써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증인. 아니 그러면 이재호 하사님 상당히 일찍 결혼을 하셨네요. 예, 제 아버님이 3대 독자 외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장가들이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기가 둘 있을 때 내려가 군대 갔어요. 그럼 어쨌든 그 박광자 이병하고 별일 없었던 거죠?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강가에 가서 돌멩이만 던지고 그러셨군요. 예. 돌멩이 2개밖에 안 던지셨죠? 무죄라고 무죄. 예. 저는. 지금 자제분이 상당히 장성하셨을 텐데. 예, 지금 큰 딸이 43살입니다. 그렇죠. 자, 외출하면 안정관 상병님도 할 말이 많죠? 이제 거의 일요일 같은 때 이제 저 외출을 나가면은 군대에서 미리 그 수영 팬티를 군복 밑에다 입고 네. 그리고 이제 해운대가 지금하고 달리 백사장도 좋고 옛날엔 좋았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혼자 외롭게 이제 군복 벗어놓고 수영을 하는데 아 혼자. 남자 2사람이 이제 와서 수영을 좀 가르쳐 달래요. 남자 2사람이요. 네. 그 좀 조금 여기 좀 차는데 해야 잘 뜨니까 좀 들어오라고. 네. 그 이제 하니까 한 사람은 아예 자신이 없으니까 안 들어 한 사람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더니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꼴깍 들어간 거야. 그 이제 나도 이제 물속으로 잠수를 해가지고 가서 여기다 이제 해가지고 나왔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인공호흡은 구강대 구강법 그거는 제가 좀 배워서 잘 알아요 인공호흡. 네. 그래서 그 친구 하나는 엎으려 놓고 그 등 위에다 이제 해서 물을 빼놓고 인공호흡해서 살렸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좋은일하셨는데 지금 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상하게 말이죠. 같은 또래 남자한테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남자 2명이 왔더니 이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김성호 병장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저히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예. 그때 서울 병력이 단 둘이었습니다. 예. 부대 내 예. 참 친했는데 예. 남녀 관계는 친구도 없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바로 여자였지요. 남자 둘이 아니고 여자 둘이었죠. 내한테도 오리발이더라고 내한테도. 그런 말이죠. 남녀 관계는 친구도 없는 거야.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말이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방송에 내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알았던 미스 코리아 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인공호흡 시키고 그러지 그 떡대 같은 남자 같은 거 징그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자, 요 멘트는 사실 재방송으로도 또 내보내겠습니다. 3번 재방송에서 해외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아유, 네. 재밌습니다. 자, 후배 지금 화학병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병영에서 얼마 전 양문서 이병이 전이왔을 때 있었던 재미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자를 바꿨으네요. 갑자기 이등병이 됐어요? 예. 한숨 자고 나면 저녁이라는 말년 도병장의 신조. 뭐야? 떨어지는 낙엽에도 몸을 산다. 아유 살았다. 죽을 뻔했잖아. 병장님 신병 출연. 얼뜨기 신병 놀려먹는 맛에 산다는 도병장. 슬슬 회가 동하는데. 신병 놀리기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병인 척 이병으로. 다시 태어난 도병장 작전 개시. 드디어 왔습니다. 야 신병 누가 군번이야? 99년 5월 군번입니다. 99년 5월? 두성기네. 잘 지내? 선발이 척척 맞는 가짜 고참과 무늬만 쫄병. 과연 신병 놀려주기는 성공할 것인지. 쭈구리. 야 복장 상태. 어라 이것들 봐라. 놀리라는 신병은 놔두고 고참 놀려먹기로 역전을 시켜. 깜짝 못해. 군생활 잘해. 끓는다 끓어. 야 군생활이 다 그렇지. 아주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용 앞에서 승천을 해라. 아이고 껌 이거 열린다 그냥. 연녀. 야 신병. 신병 놀리기 아니 고참 약 올리기에 재미가 붙은 쫄병의 장난은 계속되고. 야 숨 한 번 쳐봐. 애들 그만 괴롭히고 담배 하나 들어가자. 참자니 주먹이 울고 팔키자니 애쓴 게 아까운 도병장. 이봐 이제 그만 고백하지 그래. 응? 둘뿐 괜찮노? 에라 모르겠다. 근데 야야 이 도병장은 나랑 막 닮지 않았니? 야 똑같이 생겼다. 아니 그러면 혹시 또 내가 이등병으로 보이냐? 전이 진고 후 넉 달 만에 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리게 된 사나이 이두영 이병의 파란만장한 병영 생활 개봉 박두. 정비라면 내게 맡겨라. 버스 정비에 연연이 없던 이병이었건만 왜? 공부 좀 집어주십시오. 좁게 중요한 부분에 치명타를 맞아버린 이병.
그나마 마음이 놓이는 의무 장교의 위로 한마디. 결혼 생활에는 지장 없겠어. 이병의 상처가 슬슬 아물어갈 무렵 바삐 움직이던 일손을 잠시 노려든 게 화근이었다. 어째 머리 부분이 슬슬 근지럽다 했더니만 바로 헤딩을 날려버린 우리의 이병. 온수도 없군요. 또 실려갑니다. 이제는 뭐 더 다칠 것도 없다 싶던 이병에게 또다시 찾아온 병마가 있었으니 나와도 고생 안 나와도 고생. 이병의 부상은 절정에 다다르고 뒤도 앞도 머리도 쉴 새 없는 반창고의 순환. 이병 요새도 그렇게 반창고 붕대 필요하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내가 아직도 이등병으로 보이니? 그런데 그런 장난을 왜 하는 겁니까? 놀리기다보다는 처음 양문석 이병이 전이 왔을 때 네. 긴장해로 풀어줄 겸 저희 내무실에서 깜짝 이벤트를 통역병이 펼쳤습니다. 양문석 이병이시군요. 예. 아, 네.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양문석 이등병. 양문석. 예, 이병인 거 알아요. 근데 아무리 계급장을 이등병으로 달았어도 딱 보면은 얼굴 보면은 짬밥수가 그러게요. 벌써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걸 몰랐어요? 감이 안 오던가요? 정말 몰랐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천수 병장이 피부도 하얗고 어려 보여서 정말 열심히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운이 잘 안 따르는 모양인데 어딜 다쳤었어? 아까 저 연장 떨어졌을 때. 아 그건 군사 기밀이라 아직 말씀드리지 아 사실과 일치하는 모양이에요. 군사 기밀. 이따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예,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말입니다. 예. 네. 요즘 좀 무좀약이 좀 필요합니다. 아,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갔군요, 증세가. 네. 지금 괜찮으시고 그 옆에서 보는 고참의 마음도 아플 것 같아요. 이준재 일병. 예. 예. 참 엄청난 고참이죠? 이등병과 일등병. 네. 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두영 이병이 매사에 열심히 하는 사병인데 말입니다. 예. 네. 그 운이 약간 없어서 네. 좀 그리고 안전 수칙도 좀 안 지키고 네. 그래서 다쳤던 것 같습니다. 성인된 마음으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마디만 더. 아, 예, 예. 신세대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예. 네. 마이크 잡은 김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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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1번 카메라. 예, 네, 1번 카메라. 모든 사태팡을 다 하고 계세요. 그것도 또 고참 카메라만 딱 예. 잡아요 또. 또. 큐! 시영아, 내가 전화하면 그 3kg나 살 빠졌다고 자랑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할 말 있다. 더 빼. 여자친구에게. 예.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3kg 빼려면 거의 초죽음인데 더 빼?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자친구한테 메시지를 그러게요. 전달했네요. 또 예. 마이크 잡은 김에. 그렇습니다. 예. 이광명 병장님 이렇게 신세대 후배 현역병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기쁘고 좋고 아주 덤덤합니다. 화학학교 나오길 잘했구나. 그런 거 언제 느끼시나요? 학교는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네. 천안매부지간에도 군대 생활 해봤고 화학교를. 네. 우리는 대를 밀려서 또 손주도 이제 보내면 화학평가를 좀 받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대를 이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안종관 상병님. 저는 그 네. 화학학교 근무한 것이 네. 실사에 나와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직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직장 예비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화생방 교육 같은 거 할 때 그 중대장이 잘 모를 때, 아, 예비군 중대장이. 예, 예비군 중대장이 잘 모를 때 이제 제가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훈련 이제 시키기도 하고. 그 실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38년 만에 해보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자, 오늘 만났던 분들 한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만 그 전후에 그대로 네.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역과 예비역에 함께 자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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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사랑해.